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만능 엔터테이너 유교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오늘은 아이돌 미모의 찬원 씨와 인연이 있는, 찬원 씨가 좋아하는, 찬원 씨를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이그룹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씨는 온니온 오프의 서울 드리프트 댄스 챌린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룹명이 온니온 오프, 이건 누군가의 오직 하나라는 뜻으로 2019년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입니다. 찬원 씨는 건물의 한 공간에서 온니온 오프 멤버들과 서울 드리프트에 맞추어 즉석에서 댄스 챌린지를 선보여 주었습니다. 찬원 씨는 벼락치기로 핸드폰 속 서울 드리프트 안무 영상을 눈으로 습득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굳건히 안무를 따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찬원 씨는 트로트 필을 살려 트로트 버전으로 서울 드리프트 노래를 부르며 넘치는 귀여움을 보여주었는데요. 찬원 씨가 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의상까지도 딱 센터입니다. 아이돌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니온 오프의 신규빈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팬이라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히기도 했었지요. 신규빈 씨나 정욱진 씨가 라방을 할 때 우리 찬원 씨 직접 들어가 댓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원 씨 트위스트 고고 댄스 챌린지에 온니온 오프의 나인 씨와 밀 씨가 참여해 주었었는데요. 찬원 씨, 아이돌들과 마치 한 팀인 것 같은 뛰어난 춤 실력과 센터의 미모를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인 씨와 밀 씨는 우리 찬원 씨가 만든 곡이지요. 이영자 씨 매니저였던 송 실장님의 노래 으라차차 내 인생의 딜렉팅에도 함께 참여해 주기도 했었지요. 온앤오프의 리더 효진 씨가 사콜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효진이와 또란 이름으로 이선희 씨의 아름다운 강산을 듀엣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 노래죠.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강산은 이선희 씨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히트한 빅히트한 그런 곡입니다. 그러나 원곡은 신중현 밴드 더 맨의 리드 보컬 박광수 씨가 1972년에 처음 발표했던 곡입니다. 발표하던 당시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금지곡으로 지정되면서 잊혀져 버린 그런 곡이었었지요. 그리고 이 노래를 이선희 씨가 리메이크해 이선희 씨의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우리에겐 이선희 씨의 곡으로 더 잘 알려진 곡이기도 합니다. 이날 두 분의 파워풀한 가창력도 돋보였지만 뛰어난 케미에 상큼한 퍼포먼스까지 더해지어 보는 사람들을 너무 흐뭇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효진 씨, 우리 찬원 씨에게 달려와 안기는 모습은 너무 귀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무대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찬원 씨는 W와의 인터뷰에서 친한 동갑내기 친구, 상현이 리더로 있는 더 보이즈와 가까운 사이라고 했는데요. 상현 씨도 찬원 씨와 친한 친구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스토랑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좋아하는 찬원 씨가 혼밥 요리를 위해 냉장고를 열었었지요. 근데 평소와 달리 많이 비어있는 상태였지만 양지고기를 꺼내 불닭 장조림을 만들었는데요. 상상 초월의 맛에 우리 찬원 씨 그냥 못 지나가지요. 결국 동갑내기 친구인 더 보이즈의 리더 상현 씨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상현 씨가 좋아하는 면 요리를 만들기 위해 수타면을 직접 뽑는데요. 정말 이 청년은 못하는 게 뭘까요? 하물며 처음에도 이렇게 잘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찬원 씨는 2인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현 씨 외에 더 보이즈 멤버 4명이 함께 오죠. 장정 5명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장금이 찬원 씨, 식재료가 없는 상황에서도 풀코스로 모두를 배불리 먹입니다. 김치 어묵 칼국수, 그리고 김치, 칼국수, 죽까지 보는 저도 감탄과 감동이었습니다. 역시나 더 보이즈 멤버들은 오랜만에 집밥 먹었다며 너무 맛있다고 폭풍 흡입을 하지요. 이날은 찬원 씨와 상현 씨의 찐 친구임이 입증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었는데요. 상현 씨는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찬원 씨에게 첫눈에 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동갑인데도 선배님이라고 불렀다며 나중에 차차 말을 놓게 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찬원 씨는
상현 씨가 처음 만났을 때 선배님 소리 듣기 좋아했다며 끝까지 편하게 하라는 말을 안 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상현 씨의 폭로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찬원 씨의 또 하나의 미담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어버이날에 스케줄이 바빠 부모님을 못 챙겼는데요. 마침 찬원 씨 공연장이 우리 부모님 댁이랑 가까워서 찬원 씨가 상현 씨 어머니를 콘서트에 초대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원 씨는 상현 씨 어머니에게 상현이가 바빠서 못 챙겨드리니 제가 대신 어머니 챙겨드리고 싶었다 라고 했다고 하지요. 상현 씨는 엄마도 그렇고 나도 찬원이에게 정말 감동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우리 찬원 씨의 이런 깊은 배려심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MBC 라디오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찬원 씨가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날 만약 아이돌로 활동한다면 어느 그룹의 멤버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우리 찬원 씨는 망설임 없이 더 보이즈를 꼽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찬원 씨 춤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5인조 보이그룹 배너의 태환, 곤 씨와 함께 MBC 쇼 음악 중심 무대 의상을 입은 찬원 씨가 챌린지 품앗이를 하기도 했었지. 역시 아이돌 사이에서도 센터감임이 틀림없습니다. 배너의 퍼포머 하이라이트 부분과 찬원 씨의 트위스트 곡을 멋지게 소화해 주었습니다. 미스터트롯2의 업텐션의 멤버 선율 씨가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 분은 96년생 GT 동갑입니다. 선율 씨는 미스터트롯2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지요. 우리 찬원 씨의 강력 추천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선율 씨는 보이스트롯에서 홍진영 씨의 산다는 것을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우리 찬원 씨도 이 곡을 부른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업텐션 멤버 중 이진혁 씨도 찬원 씨와 같은 96년 동갑으로 친구입니다. 업텐션의 이진혁 씨는 편스토랑에서 K-타이거즈의 변영민 씨와 함께 찬원 씨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원 씨가 정말 제대로 한상 차려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유산균음료로 만든 수육, 순두부 짜박이, 양푼 비빔밥, 얼큰이 청국장 등 집밥 한 상을 대접했습니다. 이날도 찬원 씨의 미담을 들을 수 있었지요. 변영민 씨는 찬원이 형이 내 생일날 생일상을 차려줬다면서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찬원이 형 집에서 신세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안 좋아 찬원 씨가 하는 치과 추천을 받았고 형이 추천해 줬으니 싸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우리 찬원 씨가 치료비를 이미 다 결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젠 아이돌들에게도 좋은 형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우리 찬원 씨 에이티즈의 오피셜을 통해 에이티즈 멤버들과 함께 에이티즈의 노래 바운시 댄스 챌린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에이티즈는 2018년 데뷔한 8인조 보이그룹입니다. 그룹명이 에이티즈, 이 말은 10대들의 모든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지요. 찬원 씨는 화이트 티셔츠에 블랙 슬랙스 패션 센스를 뽐내며 멤버들과 합을 맞추어 댄스 챌린지의 킬링 포인트 구간을 소화했는데요. 환한 웃음에 정말 귀엽고 깜찍했습니다. 불의 명곡 채불한 편에서 원어스가 범 내려온다를 부른 적이 있었지요. 찬원 씨 원어스에 올인했었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커피 365잔을 쏘겠다는 공약을 걸었지요. 우리 찬원 씨 가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맞는다면, 그걸 맞춘다면 박선주 씨가 감탄했던 재능이 있는 것이죠. 맞았을까요? 네. 황치열 씨를 이기고 승리를 합니다. 원어스는 2019년 1월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으로 You Make Us, Us와 하나, 원이라는 뜻이 합쳐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이란 단어는 우리 찬원 씨와도 참 인연이 많은 단어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보이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찬원 씨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과 교류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콜라보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걸그룹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아이돌 차트에서 올해 초에 진행한 2024 갑진년 포털 사이트 SNS 검색 순위 1위에 오를 스타는
이라는 설문에서 80%에 가까운 득표를 보이며 1위를 한 가수. 2024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칠 것 같은 스타 1위를 한 가수. 만능 엔터테이너 유교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 같은 우리 찬원 씨. 오늘은 찬원 씨와 아이돌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솔로로 활동하는 분들과 걸그룹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참시에 찬원 씨가 나갔을 때 강다니엘 씨와 함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강다니엘 씨는 영향력 있는 아이돌 가수인데요. 2017년 엠넷에 프로듀스 101 시즌2로 데뷔를 해요. 춤 실력도 뛰어나고 MC와 연기까지 다른 아이돌입니다. 2023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한 30세 미만 30인에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눈웃음이 좀 매력적인 분인데요. 이건 우리 찬원 씨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같은 잡지의 표지 모델을 하기도 했었지요. 강다니엘 씨는 찬원 씨의 첫인상에 대해 선해 보인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찬원 씨 선하지요. 그리고 방송보다 실물이 더 멋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방송으로도 멋진데 실물은 광채가 난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강다니엘 씨는 어머니가 우리 찬원 씨를 정말 좋아한다며 녹화 이후에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는지 물어봤었고요. 우리 찬원 씨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어 강다니엘 씨는 덕분에 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분은 96년생 동갑입니다. 그러니 쥐띠인 것이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가길 기원합니다. 프로듀스 101 출신으로 강다니엘 씨와 함께 활동했던 가수 김재환 씨인데요. 김재환 씨의 노래 게이득 챌린지를 우리 찬원 씨가 함께 하기도 했었지요. 영상 속에서 김재환 씨가 찬원 씨의 앨범을 들고 풍등을 열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찬원 씨가 곁으로 다가오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아 라는 가사를 이어 부르고 이어 두 사람은 김재환 씨의 노래 게이득의 하이라이트 안무를 선보였는데요. 상당히 케미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재환 씨도 96년생, GT 동갑인데요. 찬원 씨가 MC를 보는 불후의 명곡에도 김재환 씨가 출연을 하긴 했었죠. 김재환 씨가 무대를 마친 후에 우리 찬원 씨는 제 친구입니다. 내 친구 자랑스럽다라고 칭찬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KBS ETV 불후의 명곡에서 골든걸스 특집이 있었는데요. 이때 방해담 씨가 출연을 했었죠. 방해담 씨는 K-팝 스타 시즌2의 준우승자이고 YG 소속의 그룹 트레저의 메인 보컬이기도 했었던 그런 분인데요. 방해담 씨는 음악인 집안입니다. 방해담 씨의 아버지도 방대식 씨로 가수인데요. CM송을 많이 부르신 그런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노래가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현대카드 W송이나 하이마트 CF인 시간 좀 내줘 갈 때가 있어. 그리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등 이런 CM송을 부르신 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정미영 씨도 영화 친구의 OST, 연극이 끝난 후 등 다양한 OST를 부른 그런 가수이기도 하지요. 이날 방해담 씨는 노래방 필살기송으로 박상철 씨의 무조건을 짧게 불러주었는데요.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MC인 우리 찬원 씨에게 같이 해주시면 안 되냐? 라고 물었고 찬원 씨가 흔쾌히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즉석으로 이루어진 무대임에도 완벽한 화음으로 모두에게 박수를 받았는데요. MC 김준현 씨는 두 분의 옷 색깔을 보고 나이스, 케첩과 겨자 라고 외쳐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요. 우리 찬원 씨는 방해담 씨 옷 색깔이 약간 태진아 씨 느낌이 있다며 재치 있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었지요. 보이그룹 뉴 이스트로 데뷔를 해서 현재 솔로 활동 중인 백호 씨. 본명은 강동호 씨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떠오르는 분이 있기도 하네요. 이 백호라고 하는 예명은 선배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였던 유희 씨가 지어준 예명이라고 합니다. 백호 씨는 박진영 씨의 곡이었죠. 엘리베이터를 리메이크한 곡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 찬원 씨는 백호 씨의 엘리베이터와 우리 찬원 씨의 트위스트 고고의 댄스 챌린지 품앗이를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역 배우로 데뷔해서 FT 아일랜드 멤버로 활약했던 가수 겸 배우 이용기 씨. 노래도 무척 잘하는 가수인데요. 이용기 씨는 배우 장석 씨와 많이 닮아서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임재범 씨 앞에서도 고해를 불러 호평을 받고 임재범 씨의 양아들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용기 씨는 라디오 스타에 나왔을 때 찬원 씨를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군대 휴가를 나와 집에 가니 찬원 씨 굿즈가 집에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연예인에 관심이 없던 분이었는데요. 이찬원 씨도 아니고 애정을 실어 찬원이라고 부르며 찬원이랑 노래 한 번만 해봐. 노래 너무 잘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용기 씨 어머니가 찬원 씨 사인을 받고 싶어 하시던 도중에 MBC의 가나다 가치에서 찬원 씨를 만나게 되어 찬원 씨의 정성스러운 사인을 받아 어머니에게 전해드렸다고 했었지요. 노래 잘하는 가수로 평가받는 이용기 씨.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보다 반한 노래 잘하는 가수. 그게 우리 찬원 씨인 거죠. 언젠가는 이용기 씨의 어머님의 바람대로 멋진 듀엣곡을 들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찬원 씨는 오마이걸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아이돌 탑6로 나왔던 오마이걸의 승희양과 함께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를 불러주었었습니다. 이 곡은 10cm의 권정열, 윤천종 씨가 만든 곡인데요. 찬원 씨, 과자매, 표정도 정말 대학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예쁜 모습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풋풋하고 상큼한 대학생 커플처럼 러브송 듀엣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날 찬원 씨는 귀여운 랩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그런 날이기도 했었지요. 정말 달달한 노래였습니다. 사실 승희 씨는 웹 예능 있죠. 더 도어란 프로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극으로 찬원 씨는 승희 씨와 부부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우리 찬원 씨는 오마이걸의 효정 씨와도 인연이 있는데요. 찬원 씨가 MC를 보고 있는 불의 명곡 1970년대 보물송을 찾아라 편에 오마이걸의 효정 씨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원 씨는 이날 콘서트에서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효정 씨의 자작곡 어떻게송을 찬원 씨의 애교를 섞어 보여주기도 했었지요. 찬원 씨는 오마이걸의 유아양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뽕숭아학당에서 오마이걸의 유아양과 함께 홍진영 씨의 사랑의 배터리를 함께 불러주기도 했었지요. 그날 우리 찬원 씨 여자 키 그대로 불러주었는데요. 유아양 놀라고 노래 막판에는 찬원 씨 목에 벌레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날 우리 찬원 씨는 유아 씨와 함께 박주희 씨의 자기야도 듀엣으로 불러주었는데요. 너무 케미가 좋고 신나고 즐겁게 불러줘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세계의 맛을 주제로 한 메뉴 개발 대결이 있었는데요. 스페셜 MC였던 르세라핌의 사쿠라 씨는 그날 녹화 당시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신곡 언포기분을 소개했었습니다. 이날 우리 찬원 씨는 2연속 밀리언셀러를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언포기분은 발매 당일에만 102만 장 이상 판매되며 찬원 씨의 말처럼 르세라핌은 2연속 밀리언셀러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우리 찬원 씨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쿠라 씨는 이날 내내 찬원 씨의 요리 실력이 감탄하지요. 그리고 찬원 씨 집에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던 모습을 보던 사쿠라 씨는 자기도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멤버가 5명인데 다 가도 되냐고 묻지요. 우리 찬원 씨 스태프들까지 다 같이 오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집이 좁으니 밥 차 먹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찬원 씨 친한 분들 커피차 정말 많이 보내주던 통 큰 남자입니다. 우리 찬원 씨는 걸그룹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자주 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편스토랑에서, 도원 차트에서, 콘서트에서도 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이보이는 호감 가는 설레게 하는 소년이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찬원 씨에게 참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찬원 씨의 만인을 설레게 하는 호감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 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노래하는 철학자 유교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추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시간. 오늘 이찬원 씨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내용은 미스터 트롯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던 친한 동생 남승민 군 이야기입니다. 남승민 군과 있었던 일화, 그리고 남승민 군이 보는 우리 찬원 씨 이야기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남승민 군은 톱스타 뉴스와 인터뷰에서 찬원 씨를 미스터 트롯에서 처음 봤는데 제일 먼저 오셔서 골든 마이크 때부터 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골든 마이크는 KN에서 2019년에 있었던 방송이었었는데요. 트롯 서바이벌 TV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남승민 군이 2위를 했고요. 이때 1위를 한 분이 미스터 트롯 2에 나와서 아깝게 8위를 차지했던 송민준 씨였었습니다. 물론 송민준 씨는 우리 찬원 씨와 GTS 멤버이기도 한데요. 이 GTS 이야기는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찬원 씨는 남승민 군의 노래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있어서 남승민 군이 너무나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찬원이 형을 좋아해서 형 집에서 정말 많이 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미스터 트롯에서 찬원 씨가 입고 나온 하얀 패딩과 남승민 군의 패딩이 같아서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남승민 군의 친구들까지도 찬원이 형 패딩을 제가 입고 있는 건지 제 것을 찬원이 형이 빌려 입은 건지를 묻는데 똑같은 제품일 뿐이라는 설명을 했던 에피소드도 있었지요. 그러면서 찬원이 형 패딩은 흰색이고 남승민 군이 입고 다니는 패딩은 아이보리색이라고 정확히 다르다고 해명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같이 사러 가지 않고 이렇게 같은 걸 사 입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취향은 좀 비슷한가 봅니다. 남승민 군은 안성훈 씨와 찬원 씨와 함께 많이 어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승민 군이 막내라 형들 두 분이 아주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식당에 가면 서로 카드 내기 바빴다라고 회고하면서 더 놀고 싶은데 형들이 바빠져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었지요. 지금 우리 찬원 씨가 너무 바빠서 이럴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남승민 군이 서울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옥탑방을 구했고 집들이 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탁 씨와 정동원 군이 집에 찾아왔고 영탁 씨는 동생들을 위해 장을 봐 직접 고기를 구워 주었는데요. 이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바로 찬원 씨였습니다. 찬원 씨는 자연스럽게 도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지. 영탁 씨가 놀라자 남승민 군은 평소에도 아무 때나 자주 온다 라고 이야기에 돈독한 사이임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의 맛에서는 남승민 군 집에서 잠을 잔 찬원 씨와 정동원 군이 아침이 되자 욕실 쟁탈전을 벌이는 재밌는 장면이 보이기도 했었지요. 찬원 씨는 남승민 군의 광고 촬영장을 찾아가 응원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남승민 군 생애 첫 광고 촬영이 있었던 것이지요. 찬원 씨는 커피와 간식 등을 잔뜩 준비해 촬영장을 방문했습니다. 내 동생 화이팅을 외치며 촬영 감독님에게 다가가 커피를 건네며 승민이 형 이찬원입니다. 제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촬영 중 잠시 휴식 시간이 생기자 남승민과 찬원 씨는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었습니다. 찬원 씨가 남승민 군에게 신화 다니다 보면 많이 알아보지? 라고 묻자 남승민 군은 꾸미면 알아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우리 찬원 씨가 난 꾸며도 잘못 알아본다며 화면과 실물이 다른가 봐 라고 말하자 남승민 군은 그건 맞다 라며 형을 놀렸는데요. 예능을 할 줄 아는 거지요. 이런 뛰어난 외모를 못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남승민 군은 촬영장에 와줘 고맙다 라고 하자 우리 찬원 씨는 당연히 와야지 라며 듬직한 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승민 군이 트위스트킹이란 신곡을 냈을 때지요. 남승민 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찬원 씨의 반응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찬원 씨는 솔직하게 말해줄게 라며 노래를 듣기 시작하더니 점점 리듬을 타다가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노래 자체가 너무 신난다며 춤을 못 추는 나를 지금 춤추게 만들었어. 노래 진짜 잘 될 것 같다 라고 칭찬해주기도 했었지요.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남승민 군은
옥탑방에 살다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집들이 선물로 우리 찬원 씨가 현금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으로서 필요한 거 사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참 배려 깊은 형입니다. 찬원 씨가 진행하던 뽕디스 파티에 남승민 군이 게스트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찬원 씨는 오늘의 뽕스타는 역대 최연소 뽕스타라며 이분이 저랑 친분이 있어 이분이 비밀번호도 알고 있다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남승민 군은 등장하면서 아이고 형님이라고 외치며 MC 찬원 씨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후의 명곡에서는 남승민 군이 출연해 백설이 씨의 봄날은 간다를 열창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만 그런 거겠죠? 저는 봄날은 간다를 들을 때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 씨가 했던 대사가 자꾸 떠오릅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런데 원래 대사는 라면 먹을래요입니다. 이 멋진 명대사는 대본이 아니라 이영애 씨의 애드립이었다고 하지요. 원래 대본은 커피 마실래요? 였다고 하는데요. 하긴 여긴 또 유명한 대사가 또 있네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정말 많은 곳에서 패러디 되기도 했던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날 불후의 명곡에서 알리 씨가 남승민의 무대를 보니 찬원 씨와 호영호재하는 사이라 그런지 리틀 이찬원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원 씨가 부르는 게 궁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찬원 씨 즉석에서 봄날은 간다를 열창해 주었습니다. 형들도 동생들도 참 잘 챙기는 우리 착한 청년 찬원 씨입니다. 이날 남승민 군이 쟁쟁한 출연진 속에서 우리 찬원 씨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남승민 군에게 해줘 웃음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너는 절대 1등 못한다. 대단한 케미와 재미를 주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올해 6월이었죠. 고양시에서 있었던 찬원 씨 콘서트 원데이를 관람한 남승민 군이 울찬토형 쉬는 날 사랑하는 찬원형 콘서트 보기 성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순백의 의상을 착용한 찬원 씨와 캐주얼한 데일리 룩을 착용한 남승민 군이 다정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남승민 군은 찬원이 형은 힘든 거 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며 만날 때마다 힘내라며 용돈 챙겨주는 형이라고 하며 저도 열심히 해서 그 좋은 마음 잊지 않을게요. 형 우리 항상 건강하게 노래 부릅시다 라고 전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종영 이찬원 소문내고 싶음 오내원사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라고 덧붙여 찐한 형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남승민 군은 우리 찬원 씨의 첫 정규 앨범이 나오자 타이틀곡 풍등을 바로 커버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남승민 군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군합대 입대를 알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찬원 씨는 자랑스럽다. 잘 다녀오게 남승민 훈련병이라는 댓글을 달아 응원하기도 했었는데요. 남승민 군은 10월 10일 입대를 해서 지금은 군인 신분이니 한동안 무대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우정 변치 않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노래하는 철학자 유교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찬원 씨는 복귀 이후에 이젠 가리다 보니 많은 행사가 있고 그로 인해 전국을 누비는 살인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트쇼에 출연한 찬원 씨는 9월에 예정된 행사만도 총 25개라며 9월 달에는 쉬는 달이 없다고도 이야기했었지요. 추석에 사흘 내내 행사로 방송이 있어 고향은 내려가지도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찬원 씨는 공식 SNS를 통해 추석 인사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화이트 셔츠를 입은 찬원 씨는 풍성한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도 또 추석이 다가왔다며 우리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처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행복과 안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원 씨가 복귀한 이후에 주로 9월을 중심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추억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볼 내용은 우리 찬원 씨의 트위스트 고고 챌린지인 것 같은데요. 찬원 씨 유튜브 쇼트 채널에 동방신기의 윤호 씨와
찬원 씨의 트위스트 고고 댄스 챌린지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하이라이트 구간의 포인트 안무를 정말 신나게 추었는데요. 마치 처음이 아닌 듯 호흡이 척척 맞는 데다가 두 분의 비주얼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의 트위스트 고고의 댄스 챌린지에는 동방신기 윤호윤호 씨만 참여한 게 아니지요. 온앤오프의 나인과 밀도 참여해 주었는데요. 찬원 씨 아이들과 마치 한 팀인 것처럼 뛰어난 춤 실력과 센터의 미모도 과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찬원 씨 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5인조 보이그룹 배너의 태원, 곤 씨와 함께 MBC 쇼 음악 중심 무대 의상을 입은 찬원 씨가 챌린지 품앗이를 했는데요. 역시 아이돌 사이에서도 센터감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배너의 퍼포머 하이라이트 부분과 우리 찬원 씨의 트위스트 고고를 멋지게 소화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찬원 씨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과 교류하며 좋은 관계 유지하고 더 많은 콜라보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보이그룹 뉴이스트에서 데뷔하여 현재는 솔로 활동 중인 백호 씨. 본명은 강동호 씨인데요. 선배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였던 유희 씨가 지어준 예명이라고 합니다. 백호 씨는 사실 박진영 씨의 곡이지요. 엘리베이터를 리메이크한 곡으로 지금 활동 중인데요. 우리 찬원 씨는 백호 씨의 엘리베이터와 우리 찬원 씨의 트위스트 고고의 댄스 챌린지 품앗이도 했지요. 트위스트 고고는 톡파원 25시티, 전현무, 김숙, 양세찬 씨와 함께 네 분이 같이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오래 해서인지 팀워크가 딱 맞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찬원 씨의 팬사랑 이야기인데요.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찬원 씨는 팬이라는 청취자분에게 누나라고 부르지요. 이날 특별 MC였던 한혜 씨. 이 한혜 씨는 사실은 래퍼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 한혜 씨가 몇 살까지 누나냐라고 묻자 찬원 씨는 저를 좋아해 주시면 38년생도 누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J였던 김태균 씨가 살아계시면 다 누나다라고 하자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신 누나 여기도 있다라고 해서 즐거움을 주기도 했었지요.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에도 우리 찬원 씨가 출연했었는데요. 찬원 씨가 온에언사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부르기 시작하자 창밖의 팬들도 따라 부르며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윤정수 씨는 이번에는 팬분들이 찬원 씨에게 다시 한번 그분을 불러드리겠다며 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밖의 팬분들, 그러니까 찬스분들이지요. 온 마음을 다해 찬원 씨에게 온에언사 노래 클라이막스 부분을 불러주었는데요. 찬원 씨 팬들의 노래를 들은 윤정수 씨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했다며 팬들에게 주는 사랑도 좋지만 팬들에게 받는 사랑도 직접 연예인이 겪을 때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동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찬원 씨,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힘이라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지요. 경남 창녕에서 열린 제6회 창녕 양파 가요제에 초대된 우리 찬원 씨는 창녕 양파 효능을 설파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항상 그렇듯 그날도 엔딩 무대를 장식했었지요. 전국에서 모인 찬스분들이 현장에서 판매하던 양파를 완판시켜 주셨고 공연을 마치고 기성하던 찬원 씨는 한밤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공연을 할 때마다 먼 곳까지 응원하러 와주시는 팬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홀로 식사하던 팬을 떠올리며 사진이라도 같이 찍어드릴 걸 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내 선한 인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게스트로 슈돌에 나와주세요 라는 댓글에 애가 없어서 슈돌에는 나올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내 웃음을 주기도 했었지요. 태숙 씨에게 찾아온 진정한 세 번째 20살이라는 이찬원 씨의 팬 이야기가 KBS 생생정보통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의 주인공인 정태숙 씨는 갑작스러운 폐암으로 남편을 잃고 우울감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삶의 활력을 찾게 해준 찬원 씨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즐기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까지 잡아주는 선한 영향력의 찬원 씨와
찬스분들의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였는데요. 물론 여기 우리 착한 찬원 씨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지요. 정말 애정어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댓글에 이어진 찬스분들의 댓글이 끊이질 않았지요. 오늘은 찬원 씨의 댄스 챌린지와 팬사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행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남다른 배려와 인성의 유교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젠 점점 기회가 없을 찬원 씨와의 듀엣. 오늘은 찬원 씨와 함께 듀엣을 했던 여가수분들 중에 몇 분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분은 오마이걸의 승희양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아이돌 탑6로 승희양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승희양과 함께 10cm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를 불렀는데요. 이 곡은 10cm의 권정열, 율청종 씨가 만든 곡이고요. 그날 찬원 씨 과잠의 표정도 정말 대학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예쁜 모습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풋풋하고 상큼한 대학생 커플처럼 러브송 듀엣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날은 찬원 씨 귀여운 랩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정말 달달한 노래였습니다. 승희양과는 사실 웹 예능 더 도어란 프로도 함께 했었는데요. 이 프로에서는 상황극으로 찬원 씨와 승희 씨가 부부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뽕숭아학당에서는 오마이걸의 유아양과 홍진영 씨의 사랑의 배터리를 함께 했었는데요. 사실 그날 웅이팀이 배터리라고 해서 틀리고 우리 찬원 씨가 사랑의 배터리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날 찬원 씨가 여자 키 그대로 노래를 부르지요. 유아양 깜짝 놀랍니다. 노래 막판에는 찬원 씨 목에 벌레까지 들어갔지만 그래도 밝고 질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 곡은 홍진영 씨 노래인데요. 산다는 것을 만든 강경, 조영수 콤비가 만든 곡이지요. 우리 찬원 씨 사실은 산다는 것도 불러준 적이 있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작사가 강은경 씨도 2015년 저작권료 1위를 하신 분입니다. 좋은 가사를 정말 많이 쓰신 분인데요. 유명한 노래도 정말 많지요. 김경호 씨의 금지된 사랑,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룰라의 100일째 만남,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남,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조수미 씨의 나 갔거든. 이외에도 사실은 트로트 곡 중에서도 서주경 씨의 당돌한 여자, 장민호 씨의 사는 게 그런 거지, 이런 곡들을 작사하신 분이기도 하지. 언제 한번 찬원 씨와 같이 인연되어서 노래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차트에서는 드라마 역적의 OST였던 상사화로 유명한 안희연 씨가 나와 진또배기를 듀엣으로 불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젠 진또배기는 우리 찬원 씨의 대표곡 중에 한 곡이 되어버렸지요. 진또배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맛깔나게 불러서 멋진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분이 유성훈 씨인데요. 코러스 출신의 노래 잘하는 가수지요. 사콜에서 찬원 씨와 함께 이제는 이라는 곡을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이 곡이 예고편에는 나왔는데 본방에서는 통편집이 되어 찬스분들을 광분시켰던 곡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성원 씨가 도원 차트에 나왔을 때 찬원 씨와 내 사랑 투유를 불러주기도 했었죠. 내 사랑 투유는 사실은 1990년 조각경 씨 2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홍서범 씨가 작곡하고 그리고 조각경 씨와 듀엣까지 결국 1994년 두 사람을 결혼까지 이르게 해준 그런 곡입니다. 대표적인 남녀 듀엣곡으로 인기를 얻은 곡이지요. 정말 감미로운 곡인데요. 우리 찬원 씨에게도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봅니다. 찬원 씨가 진행하는 불후의 명곡에 유성원 씨는 남편 루이 씨와 함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MC 신동엽 씨는 루이 씨가 지금은 아내지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던 유성훈 씨와 듀엣 무대를 꾸민 이찬원 씨의 달달한 눈빛이 거슬렸다라고 전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빅마마의 이영현 씨입니다. 이영현 씨도 노래 잘하는 가수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분이지요.
이영현 씨가 복숭아학당에 나왔을 때였지요. 단체곡으로 사랑의 트위스트를 부를 때 이영현 씨 찬원이만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는 좀 비슷한 것 같지요. 이날 이영현 씨는 찬원 씨와 함께 듀엣으로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라는 곡을 불러주었는데요. 이 곡은 이원진 씨의 노래인데요. 이원진 씨는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이기도 합니다. 좀 반전이지요. 이 곡은 남녀 듀엣곡의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하고 가사의 분위기가 결혼에 잘 어울리는 만큼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이날 무대에서 찬원 씨와 이영현 씨가 서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찬원 씨 긴장할까봐 손을 꼭 잡아주시는 누님의 모습도 좋았습니다. 찬원 씨는 이영현 씨와의 듀엣 무대에 대해 영현 누나가 직접 편곡으로 방향을 잡고 가이드를 해주셨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화음이 나오도록 제 음역대에 맞춰줬다라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지요. 이영현 씨는 사실 찬원 씨의 도원 차트 1일 때 1회에 출연하셔서 첫 방송인데 두 MC의 쿵짝이 너무 잘 맞는다 라며 두 사람의 케미를 칭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찬원 씨가 누구와 해도 케미는 정말 잘 맞지요. 사콜에서는 정수라 씨와 꿈의 대화를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꿈의 대화는 대학가요제 80년 대학가요제 대상곡이지요. 연세대 의대를 다니던 듀엣 이범용, 한명훈 씨가 불렀던 곡입니다. 이 두 분은 의대 출신이셔서 졸업 후 지금은 의사로 활동 중인데요. 찬원 씨와 정수라 씨는 이날 노래하는 동안 내내 서로 마주보며 마치 대화하듯이 노래를 주고받는 환상의 하모니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찬원 씨는 정수라 씨의 고음에 맞추어 리듬을 타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대구 전문 건설인 어울림 콘서트에 찬원 씨가 나왔었지요. 그날 정수라 씨가 나와서 아버지의 의자란 노래를 불러주었는데요. 부모님 생각을 많이 나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날은 후배들, 팬분들이 자신에게도 응원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며 핑크빛이 많은 걸 보니 오늘 찬원이가 나오는 게 확실하다고 하시죠. 역시 선배들도 찬스분들을 다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학당에서 주현미 씨는 우리 찬원 씨를 콜라보 상대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주현미 씨는 찬원 씨를 선택하며 눈 감고 노래만 들으면 몇 살일까? 라고 한다며 어린데 목소리는 너무 능수능란해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찬원 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궁금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날은 듀엣으로 전화통신을 불러주었습니다. 이 곡은 남백송 심윤옥 씨의 1950년대 사랑 노래지요. 참 재미있고 신나는 노래인데요. 우리 찬원 씨의 복장도 노래와 너무 어울리고 모든 노래를 다 잘하지만 특히 옛 노래는 따라올 가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찬원 씨가 흥겹게 무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고 주현미 씨가 후배를 이끌고 가는 흥겨운 무대였는데요. 이런 무대는 아마도 앞으로도 잘 나오지 않을 희귀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사실 주현미 씨 얘기하다 보니까 주현미 씨의 곡 중에 비 내리는 영동교, 첫정 같은 곡도 커버를 좀 해주었었는데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사실은 주현미 가요제 편이 있었지요. 이때 우리 찬원 씨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어제 같은 이별을 불러주었는데요. 그리고 마음고생 많이 하고 다시 복귀하는 홍지은 양과 사랑의 여왕을 듀엣으로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지은 양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그 큰 배려심, 따뜻한 인성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홍지은 양과는 다양한 프로에서 인연을 맺고 노래를 함께 한 적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버블 시스터즈의 멤버였고 미스트롯에서도 나왔던 분이었었는데요. 영웅 씨의 대학 스승으로 잘 알려진 영지 씨. 영지 씨가 한 인터뷰에서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가수는? 이란 질문에 찬원 씨를 꼽았습니다. 찬원 씨랑 아주 시원한 트로트, 구성진 트로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색이 정말 매력적이라며 찬원 씨와 함께 듣자마자 그냥 뻥 뚫리는 트로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EBS TV 인기 캐릭터 펭수가 톡폰 25시 1주년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었지요. 스위스 요들을 꺾기 창법으로 보여주자 우리 찬원 씨가 펭수에게 이야기합니다. 트로트도 잘할 것 같다라고 극찬을 하지요. 그랬더니 펭수는 김연자 씨의 수은 등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가 펭수 씨에게 미스터 트롯 3에 나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펭수는 찬원 선배님이랑 저랑 듀엣 한번 하시죠 라고 했던 기억도 나네요. 이제 찬원 씨와 듀엣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도 좋은 가수들과 함께 하는 좋은 모습들 꾸준히 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천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노래하는 철학자 이찬원 씨입니다. 9월에 있었던 일화 중에 제가 남기고 싶은 일화들과 인물들을 오늘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찬원 씨의 귀여운 수제비송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찬원 씨는 자신의 SNS에 수제비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배가 꼬르륵 어쩌고 저쩌고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게재된 영상에서 찬원 씨가 휴대폰을 들고 음악을 튼 채 열심히 노래를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거기서 하고 있는 노래는 타편 씨의 올해 6월에 발표된 신곡입니다. 나에게 그대만이 라는 노래인데요. 찬원 씨가 개사에서 수제비를 넣어 수제비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아 웃음을 주었습니다. 본인이 출연한 영화 전과자의 홍보차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윤현민 씨. 윤현민 씨는 영웅 씨 닮은 연예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 찬원 씨의 찐팬이신 어머니를 둔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씨의 절친이기도 한데요. 윤현민 씨는 사실 하나 그리고 두산에서 짧지만 프로로 활동했던 프로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김종욱 찾기로 데뷔한 배우이기도 하지요. 윤현민 씨는 찬원 씨와 함께했던 야구에는 백투더퓨처에서 찬원 씨와 허벅지 씨름 대결에서 패했었습니다. 이날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윤현민 씨가 동생이니까 져준 거다 라고 주장을 해서 웃음을 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찬원 씨와 윤현민 씨의 허벅지 씨름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야구에는 MBN의 백투더그라운드에서 윤현민 씨는 우리 찬원 씨와 친한 전 4년 연속 도로왕 출신이었던 이대영 씨와 허벅지 씨름을 해서 패합니다. 보고 있던 MC 찬원 씨가 윤현민 씨에게 허벅지 씨름을 요청했죠.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윤현민 씨는 동생 찬원이는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찬원은 나와 너는 내가 이겨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승리는 우리 찬원 씨였습니다. 찬원 씨는 울긋불긋 탄탄한 종아리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찬원 씨 힘의 원천은 역시 무쇠다리였나 봅니다. 코요태의 신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더 반가운 우리 찬원이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신지 씨와 찬원 씨가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찬원 씨는 누나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앞으로 자주 보기로 해요. 집순이 누나 라고 댓글을 남겼고, 신지 씨는 집 밖에 나가서 찬원이 만나야지 늦게까지 수고해 라고 화답했습니다. 참 보기 좋았는데요. 신지 씨는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마스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찬원 씨와 인연이 시작됐던 분이지요. 신지 씨가 톡파운 25시에 게스트로 나왔었는데요. 신지 씨가 있는 코요태는 국내 최장수 혼성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신지 씨 말고도 우리 찬원 씨와 인연이 깊은 분이 한 분 더 계시지요. 김종민 씨입니다. 함께 뽕디스파리 등 여러 프로를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의 애칭 중 하나인 청국장 보이스라는 수식어를 선물하게 된 당사자가 신지 씨라고 했지요. 경연 당시에 마스터였던 신지 씨는 이찬원이 첫 소절을 불렀을 때 구수하다, 약간 청국장 냄새나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면서 청국장 보이스가 찬원 씨를 대표하는 수식어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 그 당시에는 내가 외롭게 경연을 시작했는데 신지 씨가 저를 딱 집어서 이찬원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라고 했다며 당시를 회상하자 신지 씨는 그날은 이찬원밖에 안 보였다 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신지 씨도 주당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날 숙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찬원 씨가 신지 씨는 제가 알기로는
술 끊은 지 한참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신지 씨가 끊었다기보다는 안 마시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전성기 때 주량이 얼마나 되냐라는 질문에 많이 먹었다, 대자로 들이켰다 라고 해서 주량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도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근데 우리 찬스분들 중엔 찬원 씨 술 이야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 술을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주량껏 먹고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 톡파운 25시에서는 찬원 씨와 관련된 사실 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팝스타 프레드 머큐리의 고향 탄자니아 랜선 여행이 있었는데요. 프레드 머큐리가 8살까지 거주했던 생가도 방문을 하고 폴로다니 야시장에서 동아프리카 바베큐 꼬치요리, 미시카키와 사탕수수 음료의 먹방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자 야시장 내에서 알코올 금지라는 말에 우리 찬원 씨 안 갑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지요. 안도라 랜선 여행도 있었는데요. 안도라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 경계에 있는 초미니 국가입니다. 인구는 8만 5천 정도고요. 면적은 서울의 4분의 3만 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훨씬 작은 건데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소매치기도 없고 아주 치안이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도라는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럽연합의 세율 20%보다 훨씬 낮은 4.5%라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상당히 싼 편이어서 살기도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류와 담배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전현무 씨는 찬원이 가겠구나 라고 언급을 했고 김숙 씨는 술 이야기만 나오면 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원 씨가 나 저거 사러 가야겠다 라고 반응을 해서 웃음을 주기도 했었지요. 술은 전 세계 술이 다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화요도 있었습니다. 주종에 따라 좀 달랐지만 한국에서 대략 6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그러니까 잭 다니엘 같은 술인데요. 이런 술이 2만 원,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찬원 씨는 간 김에 하나만 사다 달라고 할 걸이라고 아쉬워하지요. 그리고 담배도 가격이 무척 싸서 2보루에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담배를 사면 다양한 보너스를 주는데요. 심한 경우는 위스키를 덤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톡파운 25시에서 찬원 씨는 나와 내 여자친구, 남자인 내 친구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내가 먼저 취해 집을 갔다라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내 친구와 내 여자친구가 따로 술을 마셔도 괜찮냐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다른 MC들이 너보다 술 센 사람이 어딨냐, 네가 잘못했다 라고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극한의 땅이라 불리는 얼음왕국 그린란드 빙하마을 일루 리사트에서 흐르는 빙하수를 마시는 장면에 이어 빙하로 만든 진 칵테일이 나오자 우리 찬원 씨는 너무 맛있겠다 며 진심 담긴 리액션과 함께 눈을 떼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2023 서울 맥주 판타스틱 페스티벌이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노량진 축구장과 야구장에서 열흘간 개최된다고 합니다. 국내 맥주 축제 역사상 최장기간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 축제에 우리 찬원 씨가 초대 가수로 나갑니다. 찬원 씨가 좋아하는 술을 선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항상 즐겁게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기원합니다.